AI와 최첨단 기술이 어지러울 정도로 발전하는 미래의 세계는 한국어가 주도할 것입니다. 믿기시나요? 이 말은 다름 아닌 미국 예일 대학교의 한 언어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의 한 강의실. 학생들은 노트북을 열고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지만 오늘의 강의 주제는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었다. 강단에 선 존 스미스 교수는 조용히 학생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미래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언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선택하겠습니까?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학생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중국어를 떠올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널리 쓰이는 스페인어나 아랍어를 생각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급한 언어들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언어들이었다. 하지만 교수가 다음으로 던진 한마디에 강의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떨까요? 학생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되는 언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들에게 한국어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취미로 배우는 언어에 불과했다. 하지만 교수는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는 천천히 빔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자동차, 그리고 수많은 첨단 기술 제품들.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화면에는 삼성, LG, 현대, 네이버, 카카오 등 세계적인 한국 기업들의 로고가 떠올랐다. 학생들은 익숙한 브랜드들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보며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다. 교수는 다시 질문을 던졌다. 한국은 지금 단순한 문화 강국을 넘어 세계 경제와 기술을 이끄는 중심 국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가 아닐까요?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처음과는 사뭇 다른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이어갔다. 오늘 강의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한국어에 대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단 1초면 충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저에게 큰 힘을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이 매력적인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존 스미스 교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언어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그것이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노트북을 열고 강의 자료를 미리 살펴보고 있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보며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나는 오늘 이들의 시선을 확실히 붙잡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만들 만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천천히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언어가 있다면 어떤 언어를 선택하겠습니까?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학생들은 하나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어떤 학생은 중국어를 떠올릴 것이고 또 다른 학생은 스페인어나 아랍어를 생각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던 언어들이니 그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떨까요? 내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부 학생들은 피식 웃었고 몇몇은 당황한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한국어는 배우기 어렵고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언어라는 고정관념이 깊이 박혀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오늘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어가 미래를 주도할 언어가 될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빔 프로젝터를 켜고 화면을 가리켰다.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다.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몇몇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고 일부는 한국어가 미래를 주도할 언어라는 내 주장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강단을 걸으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영어가 오늘날처럼
세계 공용어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프랑스어가 외교의 언어였고 독일어가 과학의 중심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영어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었죠. 나는 빔 프로젝터에 화면을 넘겼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로고가 나타났다. 삼성, 현대, LG, 네이버, 카카오. 학생들은 익숙한 브랜드를 보면서도 한국어와의 연결고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이어서 설명했다. 이제 세계 경제와 기술의 중심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의 상당수가 한국 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글로벌 IT,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학생들 중 일부는 노트북을 열고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눈빛이었지만 이제는 관심을 갖기 시작한 눈치였다. 나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과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영어와 중국어만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강의실에는 더 이상 가벼운 웃음소리나 흥미 없다는 표정이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제 진지하게 내 말을 듣고 있었다. 나는 다음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다. 그렇다면 한국어가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언어 자체로서도 미래에 적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다시 빔 프로젝터를 조작해 화면을 넘겼다. 여러분,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는 곧 사고방식이고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며 기술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과연 어떤 언어일까요? 화면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 구조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어 문자 체계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한국어가 미래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 체계입니다. 1443년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죠. 자, 여기 보세요.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한글의 자음과 발음 기관의 관계를 설명했다. 학생들의 눈빛이 점점 변해갔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태를 본떠 만들었고 니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에서 따왔습니다. 미음은 입술의 형태, 시옷은 이빨의 모양을 형상화했죠.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인간의 발음 기관을 그대로 반영한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화면을 넘겼다. 뿐만 아니라 한글은 조합이 간단합니다. 자음과 모음 몇 개만 익히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죠. 영어처럼 철자 규칙을 따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은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한글에 대해 검색하고 있는 듯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AI가 어떤 언어를 가장 쉽게 배우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최근 AI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인데요. AI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언어가 바로 한국어입니다. 영어는 불규칙한 철자와 복잡한 문법 때문에 AI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만 한국어는 문장 구조가 직관적이고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기 때문에 AI가 처리하기 훨씬 용이합니다. 화면에는 AI와 한국어라는 주제로 발표된 연구, 논문의 일부가 띄워졌다. 학생들은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 즉, 한국어는 단순히 배우기 쉬운 언어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라는 뜻입니다. 미래가 AI와 함께 발전할 것이라면 한국어를 아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서 처음의 회의적인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새로운 가능성을 고민하는 진지한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어가 단순히 문자 체계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 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이제부터 한국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찬찬히 살폈다.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단순한 흥미를 넘어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는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AI가 한국어를 가장 쉽게 학습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IT 기업들은 한국어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넘겼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의 기업 로고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눈길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AI 번역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한국어 데이터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AI 번역 모델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죠. 왜 그럴까요? AI가 한국어를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다. 몇몇은 빠르게 노트북을 타이핑하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듯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데이터 압축과 저장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영어에 비해 한 문장에서 사용하는 글자 수가 적고 문장 구조가 단순해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한글이 AI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언어라는 주장은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빔 프로젝터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2010년 이후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언어 중 한국어의 성장 속도는 일본어나 중국어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K-팝과 드라마 때문일까요? 나는 학생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아닙니다. 문화적 영향력도 물론 크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가 실제로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언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더 이상 처음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이제 한국어가 단순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듯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이 같은 확산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부터 한국이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어가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의문을 품고 있는 표정이었다. 나는 이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먼저 던졌다. 여러분 중 일부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 아닌가요? 학생들 사이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라는 주제로 작성된 보고서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여기 몇몇 연구 자료들을 보면 한국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로 분류되곤 합니다. 영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문법 구조가 다르고 존댓말 체계가 있어서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집중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문법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배우기 어려운 언어일까요? 오히려 학습 효율성과 논리성을 따졌을 때 한국어는 배우기 쉬운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한글을 살펴봅시다. 한글은 창제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문자 체계입니다.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규칙적이고 발음과 철자가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배울 때 철자와 발음을 따로 외워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read라는 단어는 현재형과 과거형일 때 발음이 다르죠? 즉 현재형일 때는 read라고 발음하지만 과거형일 때는 read라고 발음하죠. 현재형이나 과거형이나 철자는 똑같이 R, E, A, D인데도 말이죠. 하지만 한국어는 그런 불규칙성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 중 몇 명은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어는 문법적으로도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동사가 문장의 끝에 오는 구조 덕분에
앞의 내용을 듣고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AI가 한국어를 쉽게 학습하는 것도 바로 이 논리적인 문장 구조 덕분이죠. 나는 강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미래를 대비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어는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언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한국어가 어려운가가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미래에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말이죠. 학생들은 이제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음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화면을 넘겼다. 이제 한국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말이죠. 나는 학생들의 표정을 찬찬히 살폈다.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곱씹는 듯했고, 일부는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관심이 더욱 깊어지도록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다.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되는 일이죠. 나는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글로벌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외국인 전문가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보며 귀를 기울였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출신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한 인터뷰이가 말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저를 글로벌 무대에서 더 돋보이게 만들었죠. 한국 기업들과 직접 협력하면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졌고 덕분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이가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나는 영상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제 한국어는 단순한 문화적 요소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여러 IT 기업들은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은 해외 진출을 위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채용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공고들이 나타났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한국 시장 담당자 모집 등의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여러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면 단순히 영어만 할 줄 알아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가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한 상태였다. 나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배운다면 단순히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도하는 언어를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국어가 글로벌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학생들은 한국어가 미래를 주도할 언어라는 내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한국어가 실제로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고민하는 진지한 눈빛이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처음 내 질문을 들었을 때 학생들은 중국어나 스페인어, 아랍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생각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나는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한국어 학습자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타났다. 현재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기록을 갱신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답을 이어갔다.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시대에서 한국어가 가지는 강점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운다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내 말을 곱씹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한국어는 더 이상 특정 지역에서만 쓰이는 언어가 아닙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조용히 살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의 표정이 이제는 사뭇 진지해져 있었다. 몇몇은 여전히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고 일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학습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회라는 걸 직감했다. 나는 천천히 강의실을 가로질러 걸으며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여러분,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빔 프로젝터에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런던, 베이징, 도쿄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가 나타났다. 여러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한국어는 더 이상 부가적인 언어가 아니라 필수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IT 기업들이 한국과 협력하며 월스트리트의 금융사들은 한국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들은 빠르게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서 한국어는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 중 하나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이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제 그들의 표정에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여러분이 배워야 할 언어는 무엇일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윽고 강의실 한쪽에서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국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겁니다. 강의가 끝나자 학생들은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열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교수님, 한국어를 배우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은 것부터가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